안녕하세요. 사연으로 듣는 인생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우리 주변의 진솔한 시니어 사연과 인생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을 믿고 전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저 아들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 하나뿐이었죠. 하지만 1년도 못 가 닫힌 가게와 빚더미에 남겨진 건 허탈함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아들을 믿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벌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최 여사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최 여사는 올해 71입니다. 30대 중반의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서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왔죠. 이젠 허리도 굽고 손마디도 굳었지만 아직도 아침이면 눈을 뜨자마자 쌀을 씻고 다리 저민 채로 시장 한 바퀴 도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몸에 배어버렸거든요. 오랜 직장 생활을 끝내고 퇴직한 지는 어느덧 5년이 넘었고, 노년이라기보다는 조용한 저녁에 가까운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유일한 낙은 아들이 간혹 보내오는 문자와 짧은 통화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무릎에 얹은 담요를 정리하던 최 여사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일어섰습니다. 문을 연 순간 허름한 외투를 입고 선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말없이 들어와 식탁에 앉더니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꺼냈죠. 엄마, 나 식당 하나 해보려고 해요.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순간 최 여사는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이유가 이거였나 싶기도 했고, 한편으론 오래된 불안이 고개를 들었죠. 하지만 아들이 다시 얼굴을 들었을 땐 그 눈동자 안에 불안보다 더 큰 간절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 여사는 오래된 장롱 서랍을 하나하나 열었습니다. 퇴직금에서 조금씩 떼어 모은 적금 통장,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마련해 둔 집 보증 서류, 그리고 연금 예치 증서까지.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모든 노후 대비책을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아, 사람 일은 한치 앞도 모르지만 엄만 너 믿어요. 이젠 너도 누군가를 책임질 나이잖니? 그 말에 아들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최 여사는 안도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내 역할을 다 한 것 같구나. 앞으로는 조금은 쉬어도 되겠지.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녀 삶의 가장 조용한 전조였다는 것을요. 그렇게 믿음이라는 이름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식당은 작은 골목 상가 건물 1층에 자리 잡았습니다. 간판은 든든한 밥상, 아들은 직접 만든 반찬으로 따뜻한 집밥을 느낄 수 있는 식당이라며 자신 있게 말했죠. 최 여사는 매일 첫 차를 타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청소, 밑반찬 준비, 장 보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무릎은 퉁퉁 붓고 손은 저려왔지만 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낯설고 따뜻했죠. 하루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엔 블로거가 온대요.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사진 좀 잘 찍어줘요. 그 말에 최 여사는 손에 쥐고 있던 수세미를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진짜 잘 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재료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음엔 홍보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아들은 조금씩 또다시 돈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수십만 원이었지만 곧 수백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최 여사는 적금을 깼고 묵혀둔 금목걸이도 팔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에 남아 야채를 다듬던 최 여사는 몰래 가게 통장을 열어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매출은 생각보다 적었고 카드 대출이 늘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지난달보다 손님이 줄었네. 그 말에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요즘 경기가 안 좋았어. 곧 나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도와줘요. 그 말에 최 여사는 조용히 주방을 나섰습니다. 혼자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땐 고된 하루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지. 그런 믿음이 또다시 가슴을 붙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최 여사는 가게에서 혼자 청소를 하다가 벽장 안에 숨겨진 고지서 더미를 발견합니다. 전기료, 수도료, 밀린 임대료까지. 그 중간엔 대부업체 사채 고지서도 끼어 있었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몰랐던 일입니다. 그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식당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모든 것은 자신에게 미뤄진 상황이란 것을요. 그러나 입술을 깨물며 말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녀는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또 무너질까 두려워서였죠.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끝나지 않았다는 그 무거운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최 여사는 처음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식당은 한산했고 최 여사는 무심코 물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남성 둘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혹시 사장님이 최정순 씨 맞으시죠? 정장 차림의 남자들은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채무 변제 문제로 나왔습니다. 아드님 성함으로 되어 있지만 공동보증인의 어머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보증이라니요. 난 도장 찍은 적도 없는데요. 남자들 중 한 명은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그녀의 이름과 도장이 분명히 찍혀 있었고, 날짜는 식당을 처음 열던 날로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그럴 리 없죠.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직접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도장 내가 찍은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고 아들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준다 했잖아. 난 다 잘 되면 갚으려 했어. 순간 최 여사의 두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죠. 그래도 엄마 허락은 받고 찍었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가 누구보다 너 믿었는데. 하지만 아들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엄마도 나 믿었으면 그냥 좀 가만히 있어요. 괜히 나 일 망치지 말고.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부을 만큼 일했고, 반찬 하나하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삶을 안겨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버텨왔는데, 돌아온 건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 여사는 처음으로 가게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지하철역 앞 벤치에 멍하니 앉은 그녀의 눈엔 빗물이 섞인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믿음이었고 모정이었고 자신이 지켜온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조용히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기였을 때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군대 가기 전 밤새워 끓였던 갈비찜. 모든 사진 속에서 아들은 웃고 있었고 그녀는 그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들은 그 사진 속 아이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앨범을 덮고 말했습니다. 이젠 나도 나를 지켜야겠어요. 최 여사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더는 열 수 없게 되었다는 표현이 맞겠죠. 세무서에서 보낸 독촉장은 이미 몇 통째였고 식자재 업체에서 밀린 외상값도 그녀의 체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임대료, 수도세, 전기세 매달 붉은색 고지서가 먼저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폐업 신고서 여기 도장 찍으셔야 합니다. 동사무소 직원의 말이 귓가를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몇 초간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애써 일군 작은 공간, 이름까지 새긴 간판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정순정의 정식 밥사. 그 이름엔 자신과 아들의 이름을 반씩 나눠 넣었는데 이제 그 이름은 아무 의미 없는 종이 조각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고 돌아오는 길, 동네 마트 앞을 지나던 그녀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 사장님 아니세요? 그녀의 단골 손님이던 박 여사였습니다. 가게 요즘 왜 안 여세요? 그 된장찌개 맛이 생각나서 일부러 왔는데. 최 여사는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만두게 됐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그녀는 끝내 이유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더라도 체면은 남겨야 한다는 마지막 자락이었죠. 집으로 돌아와도 정막은 깊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이 몇 개 있었지만 입맛이 도통 돌지 않았습니다. TV를 켜면 웃는 얼굴들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리모컨을 다시 내려놓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창틀 위로 떨어지는 해 조각이 그녀의 무릎을 비췄습니다. 조용한 오후,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쓸쓸했죠. 그날 밤, 오랜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늘이는 잘 크지, 감기 걸리면 병원 데려가고. 하지만 딸은 바빴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나 지금 회의 중이야. 이따 다시 전화할게. 뚝. 짧은 통화음만 남았습니다. 고립감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누군가와 말하고 싶어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저 주방에 앉아 다식은 보리차 잔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머릿속을 스쳐가는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던 날. 그때도 두려웠고 외로웠지만 그녀는 버텨냈습니다. 자식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그때처럼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어. 내가 나를 지켜야 하니까. 최 여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뻣뻣했지만 손끝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최 여사의 마음만큼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잠에서 깬 지 오래였지만 이불 안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몇 가닥씩 빠지는 흰 머리칼은 시간이 만든 흔적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식탁 위엔 정갈하게 썰어둔 사과와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준비한 식사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메모지를 꺼내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지금이라도 해보고 싶은 것. 한 줄, 한 줄,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적힌 단어 하나, 반찬 가게. 누군가는 시시하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단순한 먹거리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삶을 버티게 해준 요리. 그 손맛으로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고 싶었던 마음이었죠. 정순정 손맛이라는 작고 따뜻한 이름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커뮤니티 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작은 공간을 빌릴 수 있고 창업 지원 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어요. 혹시 함께 참여해 보실래요? 센터 직원의 말에 최 여사는 잠시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나이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이미 용기가 싹 트고 있었죠. 며칠 뒤 그녀는 자그마한 시장통, 골목 안에 있는 공실을 계약했습니다. 반찬 가게라는 간판은 아직 없었지만 빈 매대에 손수거리를 깔며 머릿속에는 이미 가지무침과 멸치볶음, 간장게장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을 지나던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혹시 새로 들어오신 분인가요? 전 옆 칼국수집 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인사를 나누며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이 골목도, 이 거리도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 될 것 같았습니다. 가게 문은 아직 열지 않았지만 그녀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장부를 펴고 손으로 직접 재료 가격을 쓰며 새로운 일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도 결국 나를 위한 일이죠. 거울을 본 그녀는 웃었습니다. 늘 지쳐있던 얼굴에 생기가 조금씩 번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선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바람의 종이 간판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가게 유리문에 손바닥을 대며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어서 와요, 정순정 사장님. 첫날 가게 문을 연 아침. 시장 골목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정순정 여사의 가게 앞은 조용했습니다. 세심하게 담아낸 멸치볶음, 달큰한 시금치 무침, 손맛 가득한 깨십장아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은 없었습니다. 뭐야, 새로 생긴 데야. 어르신이 장사도 하시네. 낯선 시선들과 가벼운 수군거림은 순정 여사의 귓가를 간지리며 스며들었죠. 그래도 그녀는 담담히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어색하고 낯선 법이라는 걸 살아오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고객으로 보였던 젊은 남성이 가게로 들어와 반찬 몇 가지를 사갔는데 그날 오후 시장 입구에 그 가게 반찬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SNS에서 퍼진 소문은 삽시간에 번졌고 가게 앞을 지나던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죠. 거기
노인분이 하시는 대잖아. 위생이 걱정되네. 내가 사봤는데 좀 짰어. 순정 여사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남은 반찬을 하나하나 열어 살폈고 실수 없이 완벽히 준비했다는 사실에 자신이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내 탓일까? 아니면 그녀는 처음으로 다시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며칠 뒤 시장 상인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사님, 요즘 시장 이미지도 있는데요. 당분간 가게 문은 좀 조심하시는 게. 말끝을 흐린 회장의 말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조차 그녀를 완전히 받아들이진 않았던 것이죠. 며느리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딸 같은 말투였지만 그 속엔 은근한 단념이 묻어났습니다. 결국 가족조차도 그녀의 새로운 도전을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가게 셔터를 내린 날, 순정 여사는 긴 시간을 가게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공간, 그러나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장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출 진미채 4,000원 매출 0원, 빨간색 펜으로 그어진 숫자들 속에서 그녀는 낙심보다도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포기란 단어가 입에 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되뇌었습니다. 난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보호자였지. 하지만 이제 나는 정순정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멀고도 익숙한 시장 소리, 희미하게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자장면 면발을 후루룩 넘기는 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간지럽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게 셔터는 내려가 있었지만 정순정 여사의 아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일찍 눈을 뜨고 두 손으로 다시 쌀을 씻었습니다. 이번에는 판매용이 아닌 그저 자신을 위한 밥상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갈하고 따뜻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창업이라는 낯선 세계에 던져졌던 순정 여사는 이제 자신의 삶을 위해 다시 조리대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계란말이를 굽고 된장국에 두부를 넣는 그 순간 문득 마음속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게 나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밥 짓는 사람이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걸 느낀 건 순정 여사가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니 낯익은 얼굴의 젊은 여성이 머쓱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번에 여기서 먹었던 깨십장이 너무 맛있었어요. 혹시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가에 천천히 번지는 미소만이 대답이었죠. 무너졌다고만 생각했던 자리에서 누군가 진심으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정 여사는 손수 반찬 몇 가지를 준비해 이웃 시장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말없이 반찬을 전하던 그녀에게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왜 이런 걸 주십니까? 순정 여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같이 밥 먹고 싶어서요. 이 작은 행동은 또 하나의 바람이 되어 번졌습니다. 다음 날 한 아주머니가 집에서 만든 김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장아찌 잘 먹었어요. 이건 제가 담근 건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정순정 여사는 두 손으로 김치통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가게를 다시 열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준비한 반찬은 동네 작은 공방 앞에서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기 시작했죠. 시장 사람들이 직접 만든 물건들과 함께 작은 교류장이 형성되었고, 누군가는 이걸 보고 로컬 푸드 쉐어링 마켓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역 뉴스에서 그녀를 인터뷰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실패하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멋진 일을 하고 계시네요. 가게는 닫혔지만 마음은 활짝 열린 것 같아요. 기자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문이 닫힌 건 공간일 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문은 다시 열 수 있잖아요. 그녀의 손엔 여전히 작은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엔 시장의 소리, 이웃의 온기, 그리고 다시 살아보겠다는 한 사람의 용기가 담겨 있었죠. 늦가을 햇살이 스미던 오후,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이야기라는 이름의 전시회였죠. 정순정 여사의 이름은 손글씨로 적힌 포스터 한 귀퉁이에 등장했습니다. 주방에서 런웨이까지 시니어 셰프의 새로운 시작. 처음엔 자신을 조명하는 행사라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저 밥을 했고 다시 시작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날 행사장 입구에서 만난 사람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한 어르신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뭘 다시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 말에 마음속에서 오래된 벽이 하나 부서졌습니다. 자신은 늘 실패한 사람, 안쓰러운 노인이라고 여겼지만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볼 용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정 여사는 작은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섰습니다. 무대라고 해봐야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지만 그곳에 선 그녀는 누구보다도 단단하고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위해 밥을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이를 위해, 손님을 위해 살았죠.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저는 누구였을까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너졌고 두려웠고 숨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제 반찬을 먹고 미소를 지어줬습니다. 그 미소가 저를 일으켜줬습니다. 그녀의 말의 장내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누구도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해졌고 목소리는 떨림 속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사람이었단 거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보자고요. 그녀의 마지막 말에 누군가 박수를 쳤고 곧 장내 전체가 따뜻한 박수로 채워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순정 여사에게만 보내는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늦은 삶 앞에서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부딪혀 만든 소리였습니다. 며칠 뒤 순정 여사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렸고 인터뷰 요청과 더불어 노인 창업 교육 강사로도 섭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정중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제가 누구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의 시작이 되어 드릴 차례 같습니다. 주름진 얼굴엔 여전히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주름 위엔 자신감이라는 새로운 선이 하나 더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앞으로도 누군가의 마지막 꿈을, 누군가의 새로운 출발을 밝혀줄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시작하는 최 여사의 하루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의 믿음과 사랑까지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들의 꿈을 위해 내어준 젊음 같은 시간들. 그것만큼은 그녀의 삶을 빛나게 하는 소중한 기억이니까요.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희망을 찾는 그녀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